안녕하세요. 저는 NCS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유도 구속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NCS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실 때 에러 메시지 중에 이렇게 Under Constraint 모델이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자유도 구속 문제이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에러 메시지 말고 워닝 메시지 중에서도 이렇게 리지드 바디 모션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컨스트레인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강체 모드란 말이 나오고 강체 모드의 문제점은 실제 FEM은 저희가 유연체라고 가정을 해서 어떤 특정 구속 조건과 하중 조건일 때 이제 변형을 보게 되는데 구속이 부족하다면 이 유연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강체처럼 자유도가 부족해서 강체처럼 움직이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없게 돼요. 어떤 케이스일 때 이런 게 발생하느냐 보면은 나름 이제 그 경계 조건을 잘 넣었는데 특정 방향으로 자유도가 구속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는 이제 강체 모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열애석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 발생하는데 그냥 제품이 어디에 올려져 있어서 별다른 고정 조건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대로 모사해서 푼다고 다른 경계 조건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강체 모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이 이제 조립되어 있을 때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작은 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오메트리 안에서 갭이 있을 수도 있고, 지오메트리는 붙어 있는데 메쉬를 하다 보니까 메쉬 사이즈가 곡선을 표현할 때 완전히 곡선을 표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데도 구속이 안 돼 있는 것처럼 강체 모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가끔씩 이제 하중 조건만으로도 문제가 풀 때 강체 모드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에러 메시지를 잘 보다 보면은 이게 구속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판으로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볼 텐데요. 이 평판이 어딘가에 올려져 있고 그냥 열로 인해서 열 팽창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리지드 바디 모션을 막기 위해서는 어딘가 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정을 할 것인가를 예로 들어볼 건데, 이렇게 플레이트 하나만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왼쪽에 트리를 보시면 이렇게 열을 줘서 100도까지 열 팽창하는 걸 이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어딘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아무런 구속 조건이 없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아무런 경계 조건을 넣지 않고 다 서프레스 시킨 다음에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브를 눌러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변계가 표시되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 아래쪽에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뜬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클릭해서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에러 메시지가 똑같이 나타났는데, 일단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요 언더 컨스트레인 모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보려면 솔루션 가신 다음에 위에서 이 솔버 아웃풋을 선택하시면 제일 마지막 쪽에 이렇게 해석이 진행되다가 해석이 멈추기 전에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게 됩니다.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에러하고 마지막에 이 컨스트레인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체크해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자명하게 저희가 아무런 구속 조건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체크해봐도 이게 리지드 바디 모션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다. 이럴 때는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모드 해석을 진짜 해보는 거예요. 모드 해석을 해봤을 때 이게 강체 모드가 나타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워크벤치 화면을 보면 지금 요 C 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풀고 있던 거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재료와 형상 그리고 조건들이 다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다시 요 작은 삼각형을 누르고 이 Replace with 가면 요 모달이 있어요. 요 모달을 선택해 주시면 방금 전에는 이 Static Structure였는데 이걸 모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달로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저희가 강체 모드인지 아닌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모달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모델을 실행시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봤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왔고, 대신에 이제 시스템이 이 해석 종류가 모달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 결과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다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다른 거는 그냥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언엘 세팅에서 이 개수만 충분히 들어가게끔 6개면 되는데 충분하게 10개로 하겠습니다. 10개로 된 상태에서 그대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총 10개의 모드가 계산되었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지금 1차부터 6차까지는 다 굉장히 작은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모드들이 강체 모드라는 얘기고요. 꼭 0일 필요는 없고 아주 작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모드를 직접 확인해 보면 강체 모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 선택을 한 뒤에 우클릭 하셔서 Create Mode Shape Results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추가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Evaluate 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1차 모드 보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위쪽에서 스케일을 오토 스케일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보면 이렇게 플레이 해보시면 0Hz에서 이렇게 평면 방향 이렇게 회전하는 이 Z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유도에 대한 리지드 바디 모션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드가 나오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방향으로, 네 번째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그래서 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변형이 돼서 발생하는 모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동이 발생하는 게 이 그러니까 바디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고유 모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경계 조건에 의해서 형상이 그냥 유지된 채 이 전체가 움직이는 하나의 강체처럼 움직이는 이렇게 모드로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에 만약에 370Hz를 추가해서 보시면 이렇게 7차 모드부터는 이 제품 자체가 변형이 되면서 진동이 발생하는 모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런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만든 시스템을 복사해서 이렇게 모드 해석으로 리플레이스 하신 다음에 불필요한 하중 조건도 다 없애주시고 그냥 경계 조건만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앞에 6개의 0에 가까운 주파수가 확인이 된다. 이러면 강체 모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왜 6개냐 하면 이 병진 방향 3개 그리고 회전 방향 3개에서 6개가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 모드 영상을 확인해 보셔도 이 바디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형이 아니라 그냥 강체처럼 움직이는 변형인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디가 한 개라서 구속 조건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쉽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부품이 되게 여러 개면 이거를 일일이 확인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나 만약에 컨택을 내가 다 설정을 해놨는데 특정 부품에는 컨택이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부품 하나만 구속 조건이 부족해서 이 리지드 바디 모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게 내가 너무 부품이 많아서 어렵다, 일일이 하나씩 체크하기 어렵다 하면 이렇게 모드 해석을 해보시면 다른 부품은 다 잘 이렇게 있는데 부품 하나만 이렇게 6개 거의 0에 가까운 주파수가 나타나면서 리지드 모드가 나서 혼자 날아다니는 이런 모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드 해석을 잘 활용하시면 특히 부품이 여러 개일 때는 스태틱에서 일일이 체크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드 해석을 빨리 해서 어느 부품이 지금 구속이 안 돼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확인을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러가 발생했던 다시 스태틱 스트럭처를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쉽게 해결하는 거는 NCS에 보시면 이 Unless Settings 안에 Weak Spring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ON을 해주세요. 이 Weak Spring이라는 거는 방금처럼 구속 조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의로 아주 약한 스프링 엘리먼트를 추가해서
구속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석이 완료되었고 대신에 워닝 메시지를 봐보면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언더 컨스트레인 되었고 리지드 바디 모션이 발생했다. 그래서 윅 스프링이 추가됐다. 이렇게 워닝이 발생되어 있고 좀 잘 체크해라 있는데 결과를 보면 이렇게 저희가 온도를 지금 제가 100도까지 준 거기 때문에 100도면 팽창을 하게 되고 재생을 시켜보면 제 원래 위치에서 이렇게 팽창하는 걸로 보시면 이렇게 팽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풀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윅 스프링이 어떻게 추가됐냐 확인하는 거는 이 솔루션 인포메이션 가신 다음에 지오메트리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언웰 세팅에서 윅 스프링을 추가하시면 구속 조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풀리긴 풀리고요. 대신에 이 풀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랑 잘 맞게 나오는지 이 결과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스프링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주 작다면 그대로 해석을 하셔도 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에 영향이 있다면 그건 좀 다시 구속 조건을 어떻게 추가할지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윅 스프링을 끄고 자유롭게 디포메이션 하는 걸 똑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경계 조건을 언서프레스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좀 다른 페이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자유도를 어떻게 구속했는지 설명한 페이지고요.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해서 한 점을 추가해서 이제 X, Y, Z 자유도를 제가 직접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3D 모델에서는 점 하나를 선택하면 구속할 수 있는 자유도가 이제 병진 방향 X, Y, Z만 되게 되고요. 회전에 대한 자유도는 이제 어떤 형상에 따라서 구속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점을 고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전 방향은 구속을 시켜주면서 나머지 자연스럽게 디포메이션 되도록 이 두 개를 더 추가됐는데 보시면 위쪽에는 제가 X와 Z 방향을 0으로 넣어서 구속을 하고 Y 방향은 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포메이션 가능한 방향을 제가 이렇게 초록색 방향으로 Y 방향 동일하게 해놨고 이렇게 되면은 Y 방향으로 이 점 자체가 Y 방향으로는 변형이 되지만 X와 Z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정점 기준으로 X와 Z 방향 회전이 구속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팽창에 의해서 변형이 될 때 회전 없이 이 Y 방향으로만 이 점이 움직이게끔 구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위치에는 이렇게 90도 되는 방향 위치에 있는 포인트를 선정을 해서 이때는 Z 방향만 구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X와 Y 방향으로는 자유롭게 디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Z 방향으로는 변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정점 기준으로 보면은 이 위치가 이제 Y축 방향으로 회전이 구속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점에서 회전 방향을 X, Z 그리고 Y까지 다 구속되게끔 세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제 제품이 외부적인 경계 조건이 없더라도 기준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기준점 기준으로 자유롭게 변형이 되게끔 돼요. 그래서 회전이 발생하지 않고 이 점을 구속한 것처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하면 프리프리 조건에 대해서 윅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열팽창이 자유롭게 되는 형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걸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 점을 한 점을 선택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추가한 다음에 X, Y, Z를 다 0을 넣어서 구속을 해주고 그리고 이쪽 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 Z 방향 0으로 놓고 Y 방향으로만 프리로 둬서 두 방향의 회전에 대한 자유도를 구속해줬고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 점은 Z 방향으로만 0을 넣어서 구속하고 나머지는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요 Y축 회전만 구속을 시켜줬어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동일하게 하고 윅 스프링은 꺼준 상태고요.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되었고 메시지 보면 구속 조건 관련된 이제 메시지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결과 한번 볼게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 고정점 기준으로 이 평면 방향으로 변형이 되고 이 위쪽 방향, Z 방향으로도 변형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를 잘 잡아주면은 윅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 점 기준점에 의해서 자유롭게 팽창하는 현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제도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건 전에 열애석 했을 때 보여드렸던 동일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경계 조건도 고정점과 회전 관련된 자유도를 구속한 점들을 제가 구속을 해줬고 그 결과 이렇게 변형을 보시면 이때는 지금 플레이트 위에 열팽창 계수가 다른 작은 파트가 있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변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윅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고 구속 조건이 이제 원하는 대로 구현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을 볼 때 좀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0.53 정도 이제 변형이 되는 거를 이 고정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어떻게 변형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윅스프링만 켜준 상태에서도 똑같이 해석을 했고요. 이랬을 때도 동일하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변형이 되게끔 윅스프링으로 구속 조건 없이 해석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도 동일하게 거동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차이점을 보면 이렇게 한쪽 방향이 올라가고 한쪽 방향이 내려가는 게 어떤 기준점이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내가 값을 뽑을 때 이제 한번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제일 가운데가 마이너스 0.1이고 높은 부분이 또 0.4니까 이걸 계산해서 얼마큼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같이 비교해 보면 이 밑에 플레이트의 스트레스를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맥시멈이 41.87 이렇게 나오는데 자유도를 구속했을 때 결과를 보면 이렇게 분포도도 동일하고 결과값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요. 윅스프링을 사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어떤 특정 값을 뽑을 때 내가 한 번 더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자유도를 구속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물리량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반듯한 모양을 사용했지만 만약에 다른 모양을 가지더라도 고정점 기준으로 같은 평면 안에 90도 되는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구속 잡아주면 동일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구속 조건이 부족하고 그래서 리지드 바디 모션이 발생해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충분히 구속되어 있는지 하중 조건하고 경계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특히나 뭐 컨택 같은 부분이 빠진 상태라면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예 모드 해석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어떤 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서 모드 해석을 해보시면 더 이상 모드 해석에서 리지드 바디 모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구조 해석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속 조건 잡는 과정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평면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구속 조건을 줄 때는 어떻게 자유도를 주면 활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